서커스 탄생 250주년 해에 열린 2018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그의 이름이 바로 서커스 캐바레죠.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 궁금했는데 제가 아는 캐바레 이거 맞나요? 이게 맞을까요? 이거 카메라인가요? 캐바레 아닌가요? 좀 어이가 없긴 한데요. 캐바레의 본연적인 뜻은 사실 그런 약간은 좀 엄숙한 그런 극장에서 공연을 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술을 한잔 하면서 공연을 보는, 가볍게 공연을 보는 그런 거를 통칭을 하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캐바레 기간 동안 이제 문화비축기지에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했는데 사실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캐바레장, 캐바레의 무대 같은 느낌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봤을 때보다 서커스 캐바레라는 이름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5월에 열렸던 서커스 캐바레 현장 정말 궁금해요. 이번 그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캐바레에는 해외 초청작 3편, 국내 참가작 7편에서 총 10편의 공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 함께 해외 초청작 함께 볼까요? 먼저 첫 번째 그 해외 초청작은 근대 서커스의 시초가 됐던 그 영국 팀입니다. 영국 팀 중에 호세와 점마라는 듀엣이 진행했던 막다른 골목이라는 공연인데요. 이 공연은 사실은 이제 두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고 이제 서커스 기계 중에서는 차인스 폴하고 아크로바트가 사용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저도 공연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남자 여자 또 남녀 듀오여서 좀 더 흥미로웠었고 재미있는 블랙 코미디 같은 공연이었어요. 해외 초청작 두 번째 작품은 역시 영국 작품인데요. 니키 앤 제이디의 매듭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서커스입니다. 다른 요소들이 많이 안 드러나고 핸드 투 핸드와 아크로바트 같은 굉장히 그 진짜 인간의 몸을 사용한 서커스가 기본에 있고요. 성소수자의 애환을 담은 이야기인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초청 시에 조금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아직 이 조금 민감한 문제가 한국 관객들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살짝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작품 안에서는 이 성소수자 이야기가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굉장히 편하게 그거를 배우들이 풀어냅니다. 그래서 공연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공연입니다. 저도 실제로 그 객석에서 봤거든요. 다른 일반 시민들이랑 같이 섞여서 봤는데 실제로 몸만 써서 하니까 실제로 서커스를 조금 더 잘 드러냈던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그 이제 세 번째 해외 초청작은 이제 프랑스 팀의 공연인데요. 그 극단 비브왁의 에리카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은 앞선 두 작품보다는 규모가 좀 큰 작품입니다. 총 등장인물이 6명이 등장을 하는 작품인데 예전에 했던 서커스 기계들이 등장하고 원형 무대가 있다든지 그러한 요소,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컨템포러리 서커스로 어떻게 바꿔낼 것인지를 단체가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소품으로 있었던 그 말 자체도 실제로 말만한 사이즈여서 실제 말이 없지만 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충분히 공연을 즐길 수가 있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초청작을 어떻게 선정하신 건지 그리고 선정하실 때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세운 기준은 사실 컨템포러리 서커스를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이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에리카의 꿈은 사실 재작년에 제가 프랑스 축제에서 직접 관람을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뭐 작품성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초청을 하게 되었고요. 영국 작품은 사실 작년이 한국과 영국의 수교 기념의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류 사업들이 벌어졌는데요. 그 교류 사업에 좀 도움을 받아서 저희도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국내 초청작도 소개해 주세요. 예, 이번 그 첫 번째 서커스 캐바레는 총 7편의 국내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창작그룹 논의의 G라운드 둥글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사실 외국에도 많이 없어요. 이런 유형의 작품은. 그러니까 참여형 서커스입니다.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같이 함께 이제 저글링을 배우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참여를 하긴 했었는데 굉장히 그 공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을 만나는 거에 대해 고민이 많이 했었거든요. 이 공연 안에 굉장한 사이즈가 다른 형태의 공들이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글링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참여 관객들이 같이 공을 갖고 노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공연인데 실제로 공연 내에서는 공이 갖고 있는 오브제적 성격, 오브제의 성격 그리고 그 공간이 주는 소리감, 소리, 빛 이런 것들을 잘 공연 단체가 활용을 해서 아주 그냥 멋진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팀퍼니스트의 체어 테이블 체어라는 작품인데 사실 작년 저희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창작 지원에 선정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연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캬바레의 또 형식에 맞게 각색이 돼서 이번에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글링과 그 서커스 밴드 음악도 실제 라이브로 공연자가 음악을 연습을 통해서 악기도 실제로 다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만 봐도 즐거움이 전해지는데요. 한 작품만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그 마지막 작품은 좀 쑥스럽긴 한데 제가 쑥스럽지는 않지만 마린보이의 나홀로 서커스입니다. 영상에 지금 이성영님 공연 아닌가요? 저네요. 네. 마린보이의 나홀로 서커스 작품은 네, 2003년부터 제가 공연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이제 점점점 어느 정도 공연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작품인데요. 저기 나오는 저 미니카는 직접 제작하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저 자동차를 만들고 실제로 저걸 타고 이제 등장을 할 때부터 관객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싶어서 관객들이 저 차를 타고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만들었던 소품인데 그 서커스 광대에 혼자 나와서 관객들이랑 교감을 나누고 웃음을 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작은 미니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나홀로 서커스 작품입니다. 그 마린보이의 뜻이 네네.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작은 섬에서 살았었거든요. 내 기억 속에 가장 큰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바다라는 뜻에서 이제 바다소년 수영 선수 박태환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이제 마린보이라는 단어를 치면 이제 그 박태환이 먼저 검색이 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계속 썼던 박태환보다 먼저 이전에 썼던 이름이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린보이 성영 씨는 그 본인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세요. 실제로 이제 나홀로 서커스에 등장하는 미니 자동차는 굉장히 간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오브제고요. 실제로 최근에 제작한 그 고물수레라는 작품은 그 인형을 원격 조종하는 굉장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커스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특히 이제 이 융합 예술로서의 서커스가 어떤 테크놀로지랑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영 씨의 작업이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의 성영님의 다음 공연도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커스 캬바레에서 선보인 다양한 컨템포러리 서커스를 만나봤는데요. 혼자 느끼기엔 아쉬운 이 매력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서커스 캬바레 현장 영상 함께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